동파육을 만들어 봤습니다. 레시피는 챗GPT와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기본 레시피에서 고기는 굽는 대신 튀기고 술은 더 많이 넣고 삶는 시간은 2배로 늘리고 노두유를 추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들입니다. 먼저 고기를 삶고 튀길 건데 너무 덩이가 커서 반으로 잘라줬어요. 솥에 물을 담고 끓여줍니다. 고기를 삶을 거예요. 고기를 살짝 삶으면 이물질이 제거됩니다. 끓는 물에 고기를 넣고 5분 정도 삶아줄게요. 근데 한 번에 안 들어갔네. 억지로 구겨 넣어줍니다. 골고루 익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생강 한 톨을 얇게 썰어줍니다. 투명한 그릇은 예전에 요리 유튜브 할 거라고 7년 전인가 그때 사둔 거예요. 이제 처음 쓰네요. 대파 2단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지금 보니까 칼이 잘 안 드네요. 다시 칼을 좀 갈아줘야겠어요. 자르고 끝부분은 버려줄 거예요. 마늘 5톨을 꼭지만 따고 통으로 넣어줄 거예요. 요리 프로에나 나올 법한 그릇에 담아줍니다. 저기에 담아주는 이유는 그냥 기분이 좋거든요. 고기를 삶은 지 5분이 지나면 이제 꺼내줍니다. 트레이에 받쳐 수분을 좀 빼도록 할게요. 이제 기름에 튀겨줄 건데 사실 구워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제 회오리 감자 만들다 남은 기름이 남아서 저는 튀기기로 했습니다. 껍질 부위가 아래로 가도록 해서 세팅을 해줍니다. 살코기보다는 껍질 부분이 저 철망에 늘러붙을 확률이 적거든요. 물기를 조금 뺐어도 수분이 많은 재료이기 때문에 튀겼을 때 좀 위험합니다. 방패를 준비할게요. 고기를 기름에 넣는 동시에 뚜껑으로 덮어줍니다. 고기를 튀기는 건 생각보다 위험한 작업이에요. 반드시 보호장구나 뚜껑을 덮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고깃집에서 고기를 굽더라도 기름이 많이 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째로 넣고 튀기면 거의 폭발하듯이 기름이 튀어오를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튀김을 할 때 튀김옷을 입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5분 정도 튀기고 나면 이제 건져 올려줄게요. 방패를 내 몸 쪽으로 하고 잘 걸쳐 놓습니다. 겉면이 바삭하게 익었으면 성공한 겁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먼저 트레이에 옮겨 담고 근데 이 고기가 무거워가지고 안 집히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껍질도 잘 익었습니다. 아직 고기가 좀 큰 편이라 한 번 더 잘라줄게요. 역시 저의 나약한 손으론 집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직 뜨거운 상태니까 집게로 집은 채로 썰어줬어요. 5분을 삶고 5분을 튀겼어도 지금 잘 보시면 고기가 아직 속까지는 익지 않았습니다. 통고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다 익히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자른 고기를 트레이에 다시 담고 이렇게 초벌한 고기를 동파육으로 만들어줄 마지막 단계입니다. 고기를 조릴 육수를 만드는 거죠. 깊은 냄비랑 팬을 준비하고 생강과 마늘을 기름에 살짝 볶아줍니다. 전 어제 조금 넘쳐났던 튀김기의 기름을 미리 덜어놔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네요. 예열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연기가 나요. 그래서 일단 불을 끄고 조금 기다린 다음에 생강을 먼저 넣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죠. 마늘도 생강과 마늘 향이 좀 날 때까지 살짝 볶아줄게요. 원래 살짝 볶을 생각이었는데 불이 너무 세서 그런지 좀 타더라고요. 지금 불을 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2컵 넣고 진간장 반컵, 노두유 4큰술, 하나, 둘, 셋, 넷, 황설탕 4큰술. 계량 스푼은 여러 개 있으면 똑같은 모양이 여러 개라도 여러가지 재료를 할 때마다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돼서 편리합니다. 황설탕 4큰술을 넣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청주를 2컵 넣어줄게요. 하나, 계피 하나, 팔각 2개. 레시피에는 하나라고 되어 있었는데 전 2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대파 이렇게 넣고 끓입니다. 이제서야 화각이 넓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다시 화면을 당기고 고기를 넣을 차례죠. 하나, 근데 잘 안 들어가네. 꽤 깊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고기가 양념에 완전히 배어야 되거든요. 2개까지는 잘 들어갔어요. 셋, 일단 다 넣읍시다. 넷,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을 더 추가해서 고기를 익힐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기가 잠길 때까지 물을 더 부어줬습니다. 이제 계속 끓이면 돼요. 4시간 정도 끓일 건데 뚜껑 열어놓으면 물이 너무 빨리 증발할 수 있으니까 물이 끓을 때까지만 강불로 하고 그 다음엔 약불로 줄여서 뚜껑을 덮어줍니다. 그동안 같이 먹을 청경채를 준비할게요. 마트에서 산 청경채가 평소에 비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한입 크기에 좋게 4등분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청경채의 크기에 따라서 통으로 그냥 쓰거나 반만 잘라서 써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열심히 썰어서 데칠 준비를 합니다. 냄비와 물을 준비하고 소금을 넣어줍니다. 1리터에 소금 1큰술 정도가 적당한데 이걸 알아두면 편리해요.
1큰 술은 셋 작은 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3번 넣었습니다. 물이 끓으면 이제 청경채를 넣고 1분간 데쳐줄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값은 아니에요. 좀 크거나 작으면 조금 변형될 수가 있죠. 물이 끓네요. 지금 청경채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반반 나눠서 넣을 생각입니다. 적당히 넣고 더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자꾸 떠오르려 하기 때문에 꾹꾹 눌러가면서 속까지 어느 정도 데쳐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1분간 삶은 뒤 다 익은 청경채는 찬물에 담가 열기를 빼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흐르는 찬물에 씻어서 마저 열기를 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삭아삭한 상큼한 청경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4시간 동안 할 게 없어요. 설거지하고 사용했던 재료들 다시 정리하고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남을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독서를 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4시간이 지난 후에요. 약한 불로 졸여서 그런지 아직 물이 좀 많아서 조금 더 졸이도록 했습니다. 다 졸아들었네요. 이제 불을 끄고 플레이팅만 남았죠. 플레이팅 순서는 크게 상관없는데 저는 청경채를 먼저 원형으로 깔아줬어요.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맛도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플레이팅은 꽤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닥 잘하진 못하지만 나름 정성껏 준비해 주도록 합니다. 고기를 건져내서 가운데 담아주면 끝나게 되죠. 담으면서 팀 부분은 휴지나 키친타월 등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뿌듯하네요. 어제 회오리 감자 만들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시식을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질기네요. 우리가 평소 먹는 고기만큼 질기다는 뜻은 아니고 만들었을 때 비해서는 좀 질긴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청경채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는데 원래 레시피에서는 2개 넣으라고 돼 있었거든요. 좀 느끼하긴 해요. 아무래도 지방이 많은 부위를 쓰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요 부위는 그냥 젓가락으로 다 쪼개지네. 근데 그 느끼함 같이 먹으니까 별로 안 느껴져요. 원래 한 덩이만 먹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레시피에서는 그래 팔각을 하나만 넣으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불안해가지고 2개를 넣었는데 팔각이 향이 되게 세네. 하나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근데 느끼하긴 해. 아 맛있었다. 그거 같다고 해도 지금 고기를 800g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반을 먹었으니까 400g 충분히 좀 많이 먹은 거죠. 남은 건 뭐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내일 아침에 밥이랑 같이 먹어야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